통풍, 밤에 발가락이 불덩이처럼 아픈 병입니다. 갑자기 시작되고 이불만 스쳐도 아픕니다. 살짝만 걸어도 욱신거립니다. 붉게 달아오르고 뜨겁고 부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지나가면 괜찮겠지 싶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자주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관절이 망가지고 콩팥과 심혈관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오늘은 통풍을 정확히 이해하고 요산 수치와 목표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음식 선택과 라벨 읽는 법, 약물 기본기를 차분히 안내합니다. 운동 루틴이 아닌 정보 전달 중심입니다. 하나씩 숨 쉬듯 천천히 따라오세요. 통풍은 왜 생길까요? 핵심은 요산입니다. 요산은 우리 몸이 퓨린을 처리할 때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퓨린은 세포의 일부이고 음식에도 있습니다. 요산이 피 속에서 너무 많아지면 관절에 바늘 같은 결정이 쌓입니다. 그 결정이 면역을 자극해 갑작스런 통증과 붓기를 일으킵니다.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5070대 남성, 폐경 이후 여성, 비만, 고혈압, 당뇨, 지방간이 있는 분, 이뇨제 같은 일부 약을 복용하는 분, 맥주와 소주, 단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은 발병 위험이 더 높습니다. 통풍 발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개 밤에 시작됩니다. 엄지발가락 관절이 가장 흔합니다. 발등, 발목, 무릎, 손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열이 나고 붉고 뜨겁고 만지기 힘듭니다. 처음엔 며칠이면 가라앉지만 간격이 점점 짧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봅니다. 혈액에서 요산 수치를 확인합니다. 발작 사이에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 초음파에서 결정 그림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피하에 단단한 혹이 만져지면 요산 덩어리인 토피일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 혈당, 지질도 함께 점검합니다. 통풍은 대사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 수치가 중요합니다. 통풍을 앓은 분은 요산을 낮추고 유지해야 재발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는 6mgdl 아래를 목표로 삼습니다. 토피가 있거나 발작이 잦으면 더 낮은 목표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의사와 상의해 개인화합니다. 수치는 어떻게 추적할까요? 약을 시작하거나 용량을 바꾼 뒤에는 몇 주 간격으로 요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추적합니다. 수치가 지도가 되고 증상 기록이 나침반이 됩니다. 둘을 함께 보면 길이 보입니다. 이제 식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과한 퓨린은 줄이고 단음료는 피하고 술은 절제하거나 건너뜁니다. 수분은 나누어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식사는 담백하게 가공식품보다 재료 그대로를 고릅니다. 고퓨린 식품을 먼저 짚어봅니다. 내장류, 곱창, 간, 위, 멸치디 포리쥐포 같은 말린 생선, 진한 육수와 사골국, 육류기름으로 우려낸 국물, 맥주와 막걸리, 과당이 많이 들어간 단음료는 발작을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고 양을 줄이고 대체 메뉴를 마련합니다. 중간 퓨린 식품은 주의해서 적당히. 등푸른 생선, 새우, 깨, 조개류,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살코기, 콩류와 두부, 버섯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양을 조절합니다. 하루 한 끼, 손바닥 반 조각 기준으로 다른 끼니와 균형을 맞춥니다. 저퓨린 식품은 든든한 친구입니다. 우유와 요거트 같은 저지방 유제품, 계란, 두부와 템페, 감자, 고구마, 통곡물, 잎채소와 다양한 채소, 견과류 소량, 올리브유, 싱겁게 조리한 해조류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콩팥이나 칼륨 문제가 따로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에 맞춤 조절합니다. 과당과 시럽을 살핍니다. 라벨에 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이 보이면 횟수를 줄입니다. 단음료, 에너지 음료, 달달한 티는 요산 생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목은 물과 보리차로 축입니다. 과일은 한 번에 1개 이내로 씹어서 드시고 주스는 피합니다. 술은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면 건너뜁니다. 드신다면 횟수와 양을 줄입니다. 맥주는 퓨린과 알코올이 함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음주는 피하고
짠 안주 대신 담백한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입니다. 술 다음 날은 수분을 나누어 보충하고 진한 국물로 해장하지 않습니다. 실전 장보기 팁입니다. 가공육보다 생고기를 고릅니다. 냉동 어간은 원물 그대로를 선택합니다. 라벨에서 나트륨과 당류를 확인합니다. 육수 베이스, 진한 스톡, 에센스 표기는 대개 퓨린과 나트륨이 많습니다. 조미료는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채를 씁니다. 레몬즙, 식초, 후추, 마늘, 생강이 든든합니다. 조리법도 바꿔봅니다. 삶기, 찜, 굽기를 기본으로 기름과 소금을 줄입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깁니다. 고기를 삶아 기름을 걷고 물을 한번 갈아 조리하면 훨씬 담백해집니다. 한 끼 예시를 드립니다. 잡곡밥 반 공기, 구운 흰살 생선 작은 토막, 두부 부침 소량, 데친 시금치와 파프리카 무침, 미역 오이 무침으로 상큼함을 더합니다. 국물은 맑고 싱겁게 반 그릇만 드세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감자와 브로콜리, 올리브유와 레몬으로 버무리고 달걀찜을 곁들입니다. 닭가슴살은 데쳐서 결대로 찢고 양파와 오이로 만든 샐러드에 올립니다. 드레싱은 요거트와 식초로 가볍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약물 기본기를 정리합니다. 발작이 왔을 때의 약과 재발을 막는 약은 다릅니다. 발작 때는 통증과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콜키신 또는 상황에 맞는 소염제, 필요하면 단기간 스테로이드가 쓰입니다. 위장, 콩팥, 심장 상태에 따라 약 선택이 달라집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요산을 낮추는 약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로프리놀, 페북소스타트가 있습니다. 요산 배설을 돕는 약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약들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몇 달은 발작이 잠깐 늘 수 있어 의사가 소량의 콜키신을 함께 주기도 합니다. 겁내지 말고 안내에 따라 견디면 재발이 줄고 관절이 편안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일부 면역억제제와 알로프리놀은 함께 쓰기 어려운 조합이 있습니다. 새 약을 시작할 땐 반드시 통풍약을 복용 중이라고 알리세요. 일부 사람은 유전형 검사에 HLA 관련가 권고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혈압약도 점검합니다. 티아지드 계열 이뇨제는 요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지 의사와 상의합니다. 반대로 로사르탄 같은 약은 요산을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약 조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혼자 바꾸지 말고 진료실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체중과 허리둘레도 영향을 줍니다. 급격한 단식과 폭식은 피합니다. 천천히 식단의 밀도를 낮추고 단 음료와 진한 국물을 덜어냅니다. 이 영상은 운동 지침이 아닙니다. 음식과 약, 수치 관리 안내입니다. 움직임 계획은 주치의와 별도로 상의하세요. 라벨 읽기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원재료명에서 과당, 액상과당, HFCS는 줄입니다. 액기스, 농축 베이스, 진국은 신중히 고릅니다. 나트륨이 높으면 다른 제품을 찾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과하지 않게 끼니마다 나누어 섭취합니다. 수분 섭취는 이렇게 합니다.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하루 여러 번 나누어 마십니다. 술과 단 음료는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보리차, 물, 싱겁게 우린 차를 권합니다. 신부전이나 부종이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위험 신호를 기억합니다. 발열과 오한이 심하고 관절이 아주 뜨겁고 아프며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면 관절 감염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변이 줄고 붓기가 심해지면 콩팥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생활 계획을 달력에 적습니다. 발작 시기, 음식, 술, 수면, 약 복용을 짧게 기록합니다. 의사와 상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요산 수치와 재발 간격이 점점 좋아지는 흐름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통풍은 수치가 답인 질환입니다. 요산을 낮추고 유지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탁의 작은 선택, 물 한 잔의 습관,
꾸준한 복용과 추적 검사가 내 관절을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 메뉴부터 바꿔보세요. 짠 국물 대신 담백한 한 접시, 맥주 대신 따뜻한 물 한 컵. 작은 변화가 내일의 통증을 줄입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요산 목표는 보통 육아래. 둘째, 술과 단 음료를 피합니다. 셋째, 고퓨린 식품은 횟수와 양을 줄입니다. 넷째, 저지방 유제품과 채소, 통곡물로 채웁니다. 다섯째, 약은 꾸준히, 용량은 의사와 조정합니다. 여섯째, 라벨에서 과당과 진한 베이스를 확인합니다. 일곱째, 수분은 나누어 충분히. 여덟째, 기록하고 추적하고 함께 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실천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쉬운 방법, 더 든든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